뭐? 아니에요. 저 대신에 해줄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김현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엄마한테 또 다른 자식이 있는 줄 몰랐네요. 그동안 저희 엄마가 신세 많이 진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할게요. 그만 들어가 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최준기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아드님께서 오셔서.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주머니 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들 현민이는 제 곁을 지켜주고 있는 준기가 불편한 듯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눈치챈 준기는 자리를 얼른 일어서려고 했죠. 제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두 사람이 가깝게 지냈으면 했어요. 현민이나 준기나 둘 다 형제 없이 외롭던 아이들이고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형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운 친구처럼 지내길 바랬는데 현민이는 준기를 처음부터 오해했습니다. 어머니, 준기? 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엄마 혼자인 줄 알고 일부러 접근한 애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준기 쟤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엄마도 준기 아니었으면 혼자서 살기 힘들었을 거야. 이상한 애 아니고 착한 아이니까 너무 경계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응? 그거야 엄마가 집 안에만 있으니 세상을 몰라서 그렇죠.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설마 해서 그러는데 엄마 그 준기라는 놈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죠? 뭐? 너 정말 이상한 소리 할래? 엄마 아픈 상황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려면 그냥 나가라.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정말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 일이란 게 또 모르니까. 어쨌든 이제는 저랑 이 사람이 어머니 간병할 테니까 저 사람 보고는 그만 오라고 해요. 어머니도 저 사람이랑 거리 좀 두시고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자기한테 떨어질 게 없는데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준기라는 저 사람이 제일 수상하구만. 아들은 준기를 의심했고 꿍꿍이가 있는 사기꾼 같다며 멀리하라고 했어요. 거기다 저와 준기의 사이를 이성 간의 애정관계로 의심하는 등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난리를 치니 금세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긴 했지만 계속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들 때문에 혹시 준기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 싶어 이후에도 찾아오려는 준기에게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아들 내외와 마주치지 않게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는 사이 모르는 누군가가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주기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현민이도 준기를 좀 더 알게 된다면 분명 그 의심의 눈초리를 접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준기의 작은 행동에도 아들 내외는 과대 해석을 하면서 의심을 계속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그러던데 그 준기라는 놈이 저 꽃을 두고 갔어? 아니 걔는 왜 남의 엄마한테 계속 찝쩍거리는 거야? 내가 말했지. 걔 아무리 봐도 꿍꿍이가 있다니까. 지 여자친구나 줄 것을 왜 엄마한테 주고 난리야. 아유 조용히 좀 해. 원래 준기가 엄마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라고 꽃 주고 갔어. 너 오기 전부터 하던 거라고. 못 믿겠으면 다른 아줌마들한테 물어봐. 그리고 내가 너랑 진아한테 꽃 안 사왔다고 뭐라 한 적 있어? 왜 너희들이 괜히 난리야. 준기 걔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괜히 의심하지 말고 그만들 해. 그리고 진아 너도 내가 낮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걸. 왜 현민이한테 가서 말을 하니? 왜 이 사단을 만들어? 왜 이 사람한테 불똥이 튀어? 걔가 수상하니까 뭐든 조심하자고 나한테 말하는 건데 죽을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별걸 다 가지고 화를 내. 뭐? 이 녀석들이 정말. 의심뿐이라면 저와 준기가 조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처음 제 앞에 호기롭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제 간병하는 일보다 자신들 일이 먼저였습니다. 오히려 안 나타났던 것만 못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입원을 할 때와 달리 온몸에 힘이 빠진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발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나올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죠. 그날도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퇴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어제 아들 내외에게 퇴원을 한다며 말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지 퇴원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퇴원 수속을 밟고 1층 대합실에 앉아 며느리를 기다리게 되었죠.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모습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죠. 진아한테 무슨 일 있니? 나 지금 퇴원 수속 다 밟고 1층에 있는데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받지를 않네. 아, 엄마 오늘 퇴원이었어요? 아, 이걸 어쩌지? 엄마 미안한데 혼자서 택시 타고 가면 안 돼요? 아니, 나랑 진아 엄마 퇴원인 거 깜빡하고 지금 여행 왔거든. 오늘 들어와서 당장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해도 몇 시간은 걸리는데.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날짜를 말해주지 그랬어요. 뭐? 내가 어제는 전화를 안 했니? 내가 입원할 때도 어제도 분명 오늘 퇴원한다고 누누이 말했잖아. 그런데 뭐? 날짜를 정확하게 말을 해? 너희들 엄마 간병하는 게 귀찮으면 아예 한다고 말을 하지 마라. 왜 뻔히 잘 지내고 있는 내 앞에 나타나서 사람을 이토록 서럽게 만드니? 엄마 몹쓸 병에 걸린 것도 힘든데. 됐고, 앞으로는 너희들 귀찮게 하지 않으마. 너희도 괜한 걸음 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홀로 대합실에 앉아 있으니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병을 알게 되고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는데 자식놈의 행동에 서러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울고 있으니 같은 병실을 쓰던 환우 보호자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죠. 할 말은 많은데 자식 욕하는 것이 제 얼굴에 욕을 하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독임을 받으며 울기만 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니 서러운 감정이 조금 추슬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준기가 급히 제 앞에 나타나 주었죠. 아주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정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아니 준기 너가 어떻게 알고? 옆에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해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머니께서 힘드신 것 같다고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아직도 마음이 좀 그러시면 제가 어디 조용한 데 모시고 갈까요? 참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뻔히 제가 누구 때문에 왜 울고 있는지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저 스스로 마음을 달랠 시간을 기다려주는 아이였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준기가 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제발 아들 현민이가 준기하는 모습을 보고 반의 반만 닮아줬으면 싶었죠. 그날은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준기 덕분에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아들에게 점점 더 실망하게 되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아들과 선을 긋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속을 썩여 그런지 몰라도 그 전까지 힘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던 저는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식사를 하던 도중에 피를 토하게 되었고 혈압까지 낮아지게 되자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준기가 급히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상태를 지켜봐야 했고 제 담당 교수님의 권유로 입원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준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부부는 안정이 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자 실망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자식이 또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저 자식 정말 엄마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간병했다고 돈 뜯어먹으려고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유서라도 미리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엄마 죽고서 엄한 놈이 우리 집 재산 달라고 해서 복잡해질 것 같은데. 너 정말 왜 그러니? 왜 좋은 마음으로 도움 주는 준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리고 너는 엄마 낳을 생각보다 죽을 생각을 먼저 하니?
내가 이대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 또 왜 이러실까? 누가 엄마 죽기를 바래요? 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말을 하는 거죠. 아, 저 자식 계속 맴도니까 수상한데. 아, 분명 돈 때문인 것 같아. 아, 그렇지 않고서야 늙고 곧 죽을 노인네를 왜 모시고 있어? 바보도 아니고 시간 아깝게. 우리도 넋놓고 있을 게 아니라 준비를 미리 해야겠는데? 엄마, 혹시 유서는 미리 써놨어요? 아, 재산 같은 거 돌아가시고 나서 누구한테 준다 뭐 이런 거 아직 작성 안 하셨죠? 요즘에는 별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집안 돈 지키려면 유서에 공증 받아야 해요. 다 죽어가는 어미를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그놈의 돈 얘기만 하는 아들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 뒤처리를 하며 살아왔는데 돌려받은 것이 겨우 이따위 대접이라니 더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았고 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에게서 아들놈을 떼어놓기로 했죠.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나도 불안하구나. 네 말처럼 별 이상한 놈이 우리 재산 건들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된 거 이 자리에서 유서를 쓰고 내가 퇴원하게 되면 곧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아오마. 얘 며느라, 가서 유서적을 A4 용지 좀 가지고 와라. 정말이야, 엄마? 아, 여보, 어서 종이 좀 가져와. 아이, 참,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할걸. 아, 나는 엄마가 나랑 생각이 다를까봐 계속 둘러서만 말했네. 잘 생각했어요, 엄마. 아, 요즘에는 살 날이 많이 남아있어도 분쟁을 줄이려고 미리 작성한다고 하더라.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리 자세히 좀 알아보는 건데. 어차피 변호사 만나면 자세한 건 또 고쳐주겠지? 아, 정말. 역시나였네요. 아픈 제가 걱정되어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제 앞에서 기쁨을 참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 종이. 아, 근데 엄마, 이왕이면 내가 지금 먼저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엄마는 이제 병원에서 생활할 텐데 잠깐 집이 필요하게 되면 우리 집에 있어도 되니까. 결국 돈이라는 게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건데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려고 하거든. 아, 에이, 아니다. 어차피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그냥 엄마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아들이 떠들어대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종이를 받자마자 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제가 쓰는 글씨를 보고 있던 며느리는 얼굴 표정이 썩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어머님 쓰신 유서 좀 보라고. 아, 왜? 뭐 당장 주신대? 뭐 하기야,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잘못을 한 게 좀 어?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기? 아, 지금 아프셔서 헷갈리세요? 아들 이름은 현민이에요. 김현민. 아, 헷갈리게 따로 있지. 아들 이름이 헷갈려요? 아, 이거 지우고 다시 쓰세요. 아니, 난 똑바로 썼다. 내 정신도 멀쩡하고. 나 우리 남편이랑 내가 모은 재산 모두 준기한테 줄 거다. 방금 전까지는 이런 생각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 준기에게 도움받은 게 많으니 나 죽기 전에 도움은 조금 주려고는 했지만 어찌되었든 아들은 너니까.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피만 섞여 있다고 내 자식이고 내 재산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네가 없는 기간을 떠나서도 너 돌아와서 나한테 뭘 했니?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내 간병 한번 제대로 했니? 맨날 너희 둘이 놀러 다니느라 바빴잖아. 사는 게 바빠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나도 네 아빠랑 힘들고 바쁘게 살았으니. 근데 돈 없다 하면서 맨날 놀러 다니잖니. 네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정작 아들 노릇한 사람은 준기야. 설령 준기가 나를 속이는 거라 해도 근 10년 동안 아들 해준 값으로 생각하고 속아줄 거야. 내가 그 아이 입양해서 내 자식으로 만들어서 유산으로 줄 거라고. 엄마, 혹시 치매도 오셨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화가 나셔서 잠깐 막말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돌아갈게요. 또 올 테니까 혹시나 욱해서 방금 한 말처럼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그 돈 모두 다 엄마랑 아빠, 우리 가족이 힘들게 모은 돈이잖아요. 우선 가볼게요.
그 다음번에 뵐 때는 화 좀 누그러져서 봐요. 그놈은 끝까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뭐 상관은 없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죠. 그 덕에 큰 소리 없이 입양을 진행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다음날 저는 준기를 불러 입양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준기야, 너무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나는 깊게 생각해보고 말하는 거다. 너랑 나 벌써 알게 된 지도 10년이 넘어가고 있어. 그동안 너는 나를 엄마 대하듯이 했고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했고 특히 이번 아들 때문에 생긴 일로 뚜렷해졌다. 너만 괜찮다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고 싶어. 입양을 하고 싶다는 말이야. 네? 그런데 아드님은... 걔랑 얽힌 이야기를 하면 며칠 밤을 세워도 길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어. 남편은 혼을 내서라도 인간 만들려고 했고 나는 사랑으로 품어보려고 했어. 근데 끝끝내 자식 새끼가 아니라 왼수 새끼였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너는 내가 꼭 도와주고 싶었어. 상황이 이렇게 되니 빨리 알게 된 것뿐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지금까지 아주머니께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 고아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저도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자기라서요. 죄송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제안이었겠어요. 저는 준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리기로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준기는 입양을 받아들였고 제가 퇴원을 하는 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아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현민이 그놈이 우리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변호사와 증인 입회하에 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늙은 노인네의 헛소리라 취급했던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니 엄마, 암이 머리까지 전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아빠가 알게 되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시겠구만. 이 자식을 아들로 데려오는 건 상관없는데 재산까지 저번에 말한 것처럼 한 거는 아니죠? 너는 엄마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봤니? 너 이제 내게 받을 돈도 없는데 그만 찾아와야 하지 않겠어? 당장 취소해요. 우리 재산을 왜 엄마 마음대로 해요? 네 아빠랑 내가 모은 재산이야. 네 아빠가 곁에 있었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부모 죽을 날만 기다리는 놈한테 남겨주긴 뭘 남겨줘. 맨날 없어지는 게 네 특기니까 이제는 영영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 끝까지 그 자식만 감싸겠다고? 정말 오늘 다 끝장내 볼까? 사람 미치는 거 보고 싶어?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저를 위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이 사람들이 정말 돈에 미쳤나? 당신들 부모님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행히 일을 마치고 온 준기가 집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힘으로 제압했죠. 저는 그 사이 경찰을 불렀고 체포된 두 사람을 존속 협박죄로 형사 고소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마음 약한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더군요. 애원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었지만 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마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녀석이었으니 말이죠. 저는 현민이와 두 눈을 마주본 상태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아들 현민이와는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후회도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무척이나 생각해주는 아들 준기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 준기 때문이라도 오래 살아야 했던 저는 굳은 마음으로 항암 치료를 해나갔고 줄어든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암을 완치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고요. 그리고 준기는 아직까지 제 옆에 남아 저를 무척이나 챙겨주고 있습니다. 가끔은 좀 거리감이 있을 때가 좋았나 싶을 정도로 저를 끔찍하게 돌봐서 귀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죠. 복에 겨운 소리라는 걸요. 그래서 더 노력합니다. 지금의 이 행복을 이어가기 위해선 다시 제 몸에 병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관리해야 하니까요. 바람이 있다면 준기가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네요.
그날이 오게 된다면 댓글창에 제가 축하해달라며 글을 남길 테니 많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나날들 보내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